안녕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입니다. 저자 콜드웰 에셀스틴, 사이먼북스 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현재 이 책은 지방이 범인이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책의 부제는 사망 직전의 환자 18명을 음식으로 살려낸 어느 양심 의사의 고백입니다. 저자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상업화된 의료 현실을 용기 있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심장병 수술 전문의였으며 부와 명예를 모두 소유한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양심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은 모든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만성질환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의 통찰입니다. 건강한 삶과 진정한 다이어트 방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기 위해 오늘 읽어드립니다. 출판사 소개글. 저자 에셀스틴 박사는 12년에 걸쳐 심장의학계의 전무후무한 실험을 시작한다.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아닌 채식으로 살을 빼고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실험이었다. 그냥 환자가 아니라 사망 신고서를 받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환자 18명이 참여했다. 지방을 완전히 제거한 채식 프로그램으로 참가자 모두의 목숨을 살렸다. 그 12년의 기록과 함께 지방이 어떻게 우리 몸을 살찌게 하며 인간을 병들게 하는지 각종 사진과 함께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저자 소개. 콜드웰 에셀스틴. 의사가 된 후 15년 동안 각종 수술을 시행하며 미국에서 일반외과 분야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의사가 되었다. 그러나 의사인 아버지가 42세에 역시 의사인 장인어른이 52세에 심장마비에 걸리는 것을 목격했다. 여러 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젊은 나이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자 돈 버는 의사를 포기하고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약물과 수술로는 병을 고칠 수 없고 병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음식으로만 병을 치료하는 양심 의사의 길로 들어선다. 1985년부터 세계 최고의 심장센터인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죽음에 임박한 관상동맥질환 말기 환자 18명을 설득해서 지방이 없는 자연식물식 프로그램을 12년 동안 진행했고 끝까지 참여한 환자 모두를 죽음에서 부활시킨다. 그 이후로도 이들에게 단 한 건의 관상동맥 질환도 발생하지 않았다. 12년은 이 분야 최장기 실험으로 의학 역사에 기록된다. 책의 큰 목차. 제1장.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제2장. 돈 버는 의사에서 가난한 의사로 방향을 틀다. 제3장. 12년이라는 길고 긴 실험을 시작하다. 제4장. 지방은 어떻게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가. 제5장.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통념은 진실일까? 제6장. 12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다. 제7장. 왜 어떤 의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제8장. 살 안 찌고 병 안 걸리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다. 제9장.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자주 묻는 질문들. 제10장. 건강에 좋다는 올리브유를 왜 먹지 말라는 거죠? 제11장. 존경하는 나의 동지들을 소개합니다. 제12장. 모든 병의 원인은 지방 때문이다. 제13장.
당신의 혈관은 9살 어린이처럼 깨끗해질 수 있다. 제14장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 식사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5장 우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7인의 용사들. 저자 서문. 이 책은 처음 내게 몸을 의탁해온 환자들의 것이다. 나는 다만 기록했을 뿐이다. 그들은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라는 실험에 세계 최초로 동참했으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물론 모두 살이 빠져 날씬해졌고 영혼이 맑아오는 것도 체험했다. 우리는 모두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육체와 영혼이 맑아질 수 있다. 출발점은 단순하게 먹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제 내 환자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다. 지금부터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 심장병은 현대 서구 사회의 각종 만성 질환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재앙이다. 관상동맥 질환은 서양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사망 순위 1위이다. 미국만 놓고 보면 1년에 50만 명이 사망한다. 침묵의 환자까지 포함한다면 심장병 환자는 1년에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남자 2명 중 1명, 미국 여자 3명 중 1명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질병을 경험한다. 미국의 경우 매년 심장병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2,500억 불, 하나로 275조 원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라크 침공에 2년 반 동안 사용한 금액이며 미국 전체 연구 및 개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부분의 내과 의사의 경우 영양 문제나 음식 문제는 관심사항이 아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음식에 대해 전문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음식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질병을 예방하는 어떤 것도 수업 내용에 없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가 건강한 삶을 살도록 충고하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직업처럼 보인다. 모든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의사라는 직업은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의사가 자연치료와 같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면 그 의사의 수입이 늘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첨단 의료 행위를 의사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수백만의 환자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치료를 받다가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의료 행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들은 공공의료 행위와 무관하다. 그들은 질병을 끌어안고 있는 거대한 궁전임에 틀림없다. 1999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장병 전문의 데이빗 워터스 박사는 혈관 확장 시술과 약물 치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상식의 기대를 산산이 조각내는 결과였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약물 치료의 압승이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사람보다 값싼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다시 찾는 사례도 훨씬 덜했으며 심장마비도 훨씬 덜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워터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심장의학계는 동의하고 싶지 않았죠. 길을 닫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다. 돈. 바로 수입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보통의 심장병 전문의들은 매년 엄청난 수입을 올린다.
특별히 유명한 의사라면 수백만 달러의 수입도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심장 수술은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다. 나는 아무런 약도 사용하지 않았다. 나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단호하다. 혈관 질환은 반드시 치료됩니다. 더 이상 재발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돈 버는 의사에서 가난한 의사로 방향을 틀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중에 사망한 미군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20대의 젊은이들에게서 동맥이 심하게 막혀있는 동맥경화 증세가 만연해 있음을 발견했다. 한국군과 베트남군의 혈관은 상대적으로 매우 깨끗했으며 혈관의 지방 침착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전장에서 사망한 젊은 미군의 80%가 관상동맥질환의 징후가 발견된 것이다. 모든 만성질환의 결정체가 심장질환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혈관 문제는 단순히 심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병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말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플라크가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파열되고 지방은 혈관 내부까지 깊이 침투한다. 우리 몸은 그것을 재빨리 응고시켜서 상처를 치유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한다. 응고되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심장 동맥은 그야말로 완전히 막히게 된다. 심장 근육으로 운반될 혈액이 어디로도 흐르지 못하는 상태, 바로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12년이라는 길고 긴 실험을 시작하다. 1985년 10월에 시작된 이 장기 실험의 첫 단계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심장내과 의사들이 추천한 24명의 환자들로 구성되었다. 대부분 한두 번씩 바이패스 시술과 혈관 확장 시술을 했으나 실패한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이 난 사망 직전의 환자들이었다. 모두 채식에 동의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그날 먹은 음식을 매일 일기처럼 기록할 것을 주문했고 알코올과 카페인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참여자의 나이는 43세에서 67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직업도 공장 근로자, 선생님, 사무직, 기업체 간부 등 다양했다. 지방은 어떻게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가? 코넬 대학교 영양 및 생화학과 콜린 캠벨 교수는 코넬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중국 예방의학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참여한 20년에 걸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다. 이 프로젝트는 음식이 인간의 질병에 끼치는 영향을 파헤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결과들을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의 농촌과 산촌 지역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적이었다는 것이다. 그 지역 주민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대부분 90에서 150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관상동맥 질환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콜레스테롤은 흰색의 기름질 물질로 식물에는 없고 오직 동물에서만 발견된다. 이것은 인간의 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며 성호르몬의 기본적인 원료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은 그것을 일부러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소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 뿐만 아니라 유제품과 같은 각종 동물성 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물질을 인간의 몸에 억지로 구겨 넣는 일과 같다.
첨단의학은 관상동맥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환자들은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바이패스 시술을 하게 된다. 혈관 확장 시술을 했던 동맥혈관은 다시 막히게 되어 있다. 새로 개발된 약물 방출형 스텐트도 결국 몇 년이 지나면 또다시 동맥을 막히게 한다. 왜냐하면 혈관 내피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철망에 코팅된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의 약효가 떨어지면 또다시 혈관이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돈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지도 않고 몸에 아무런 상처를 입히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동맥혈관에 지방을 쌓게 해서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이 인류학적인 문제를 단순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말이다. 병원과 의사, 그들은 당신을 병원으로 끌어들여 돈을 벌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채식을 하라. 이렇게 간단하다. 채식을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150 이하로 낮추면 당신의 동맥혈관에 어떠한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쌓이지 않는다. 끝이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통념은 진실일까? 우리가 전형적인 서구식 식생활을 계속할 때 가장 상처받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혈관 내피다. 이 혈관 내피는 건강한 피가 정상적으로 매끄럽게 흐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혈관 내피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탄력 있는 혈관을 유지시키는 역할이 주된 임무다. 혈관 내부에 남겨진 산화질소는 프라이팬의 테플론 성분이 음식을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처럼 혈관의 내부에 코팅을 만들어 피의 흐름을 매끈하게 한다. 또한 산화질소는 혈압이 높아질 때 생기는 혈구와 잔여물 등을 제거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플라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볼티모어에 있는 메릴랜드 의대의 로버트 보겔 박사는 놀랄만한 실험을 했다. 독성 있는 식사 한 끼가 혈관 내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다. 보겔 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동맥의 지름을 초음파로 측정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한쪽 어깨를 천으로 묶은 다음 5분 동안 피가 흐르지 못하게 해서 혈압을 팽창하게 했다. 5분 후에 묶은 어깨를 풀고 동맥을 다시 흐르게 해서 얼마나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지 초음파를 사용해서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에게는 아침 식사로 패스트푸드를 제공했는데 총 900칼로리 중에서 지방이 50g이었다. B그룹에게는 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아침 식사 900칼로리를 제공했다. 식사가 끝난 다음 보겔 박사는 다시 어깨를 5분 동안 묶은 다음 결과를 지켜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지방이 없는 아침을 먹은 학생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동맥혈관이 아침 식사 전과 다름없이 뛰었다. 그러나 지방을 섭취한 학생들의 혈관은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느렸다. 왜 그랬을까? 혈관 내피에 지방을 공급하면 혈관을 매끄럽게 하는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혈관 내피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관찰한 결과 지방이 든 음식을 먹은 후 2시간이 지날 때까지 혈관 내벽의 기능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혈관 내벽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무려 6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혈관의 건강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매일 세 끼를, 그것도 365일, 그런 식으로 식사한다고 상상해보라. 의료계도 환자들이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다. 국가기관 및 의료계는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가능하면 육류나 유제품에 많이 함유된 지방을 줄이세요. 지방이 없는 붉은 살코기 위주로 드십시오. 그들은 아주 친절한 말투로 애매모호하게 말한다. 지방 섭취를 당장 멈추라는 말을 하는 의사나 정부기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최종 판단을 국민들 스스로 내려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로렌스 루델 박사는 아프리카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루델 박사는 5년 동안 원숭이에게 인간이 먹는 식물성 지방을 먹이고 몇 년 후 동맥 안에 형성된 끈끈한 지방을 조사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단일 불포화 지방을 섭취했을 때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부를 해보니 포화지방을 먹었을 때와 똑같은 정도로 동맥경화가 발전해 있음을 발견했다. 즉 올리브유는 버터나 돼지기름과 별 차이가 없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지방 때문이다. 나의 실험은 심장의 혈관, 즉 관상동맥에 관련된 질환에 국한해서 실시한 것이었다. 채식 중심의 식사가 어떻게 심장을 치료하고 예방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채식이 다른 만성질환도 똑같이 치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고혈압, 당뇨, 비만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도 결국은 혈관의 문제인 것은 자명하다. 혈관이 살아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평생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이렇게 자명한 결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가득한 고기와 우유를 건강식으로 계속 먹겠는가? 최근에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심장 혈관 질환과 성기능 사이의 연관성이 아주 뚜렷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었다. 2005년 겨울 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3,816명의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들과 발기부전이 없는 4,247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7년간에 걸친 실험 결과였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발기부전이 있었던 사람들이나 실험 기간 중에 발기부전이 발생한 사람들 모두 발기부전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혈관 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45% 이상 높게 발생했다. 채식 중심의 식사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심장병을 피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해졌다. 진실은 항상 단순한 법이다. 나는 의사들에게도 묻고 싶다. 고통을 통째로 없애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의 고통스러운 바이패스 시술도, 혈관 조영술도, 스텐트 시술도 필요 없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9살 어린이의 깨끗한 혈관으로 되돌린 다음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환자가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크루즈 여행에 배 안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흥분을 참지 못하고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나도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안다. 이런 방법으로는 의사들이 전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진료비 몇 푼 챙기자고 채식을 권유할 의사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인간은 누구나 병을 스스로 퇴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병이 몸의 내부에 있다는 것은 병의 원인을 내부의 힘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에 약물을 집어넣거나 칼로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는 결코 고칠 수 없다는 말이다. 모든 병의 원인은 결국 혈액순환이라는 접점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 에셀스틴 프로그램의 12계명 1. 육류를 먹지 마라. 2. 닭고기를 먹지 마라. 3. 생선을 먹지 마라. 4. 유제품을 먹지 마라. 5. 계란을 먹지 마라. 6. 어떤 기름도 먹지 마라. 7. 현미를 먹고 통곡물 제품만 사용하라. 8. 과일 주스를 마시지 마라. 9. 견과류를 먹지 마라. 10. 아보카도를 먹지 마라. 11. 코코넛을 먹지 마라. 12. 콩 제품은 조심해서 먹어라. 우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용사들. 빌 클린턴 42, 43대 미국 대통령 15kg을 감량하고 수술 없이 음식으로 심장병이 완치되다. 햄버거 광이었던 클린턴은 바이패스 시술과 스텐트 시술 등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았다. 그는 에셀스틴 박사를 만나 장시간 상담한 후에 그동안 좋아했던 서구식 음식들이 쓰레기였음을 깨닫고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래요. 이제 고기, 치즈, 우유, 생선까지도 먹지 않기로 했어요. 어떤 유제품도 끊었어요. 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는 살짝 웃더니 자기의 허리띠를 확 잡아당겼다. 지금까지 15kg을 감량했어요. 게다가 지금은 기운도 아주 넘쳐나죠. 클린턴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몹시 피곤함을 느껴 의사를 찾아간 201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장병 전문의는 그를 뉴욕의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2개의 스텐트를 삽입하는 긴급 수술을 받게 된다. 그는 그 이전 2004년에 이미 정맥이 터져 심장 바이패스 시술을 받았었고 그 수술 후 합병증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전 맥도널드 햄버거와 던킨 도너츠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끼고 살았다고 보면 맞습니다. 어느 날 수술을 받은 후 이러다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에센스틴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가 최대한 장수할 수 있는 채식을 선택한 거죠. 영화배우 사무엘 잭슨. 무엇이 그에게 고기와 달걀과 우유를 버리게 했을까? 65세의 배우 사무엘 잭슨은 야채와 콩과 현미의 맛에 반했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소금과 지방에 길들여진 본인도 야채와 통곡물이 입에 맞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2주 만에 과일과 곡식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은 옛날의 기름진 음식보다 더 즐기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햄버거 냄새가 나면 입맛을 다시게 되는데 이럴 때는 본인 마음이 약해진다고 했다. 박사님이 친구처럼 따뜻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본인의 경험담도 말해주셨고요.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정신도 맑아졌고요. 옛날보다 에너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칩니다. 잠도 잘 자고 옷을 입어도 옷맵시가 잘 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지금까지 콜드웰 에센스틴의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저자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업화된 의료 현실을 과감하게 비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용기는 저자가 의사로서의 높은 수입과 명성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저자의 진정성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자는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바로 혈액의 오염이라고 밝힙니다. 혈액의 오염 때문에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수술도 약물도 아니고 음식을 바꾸면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8년 동안의 실험을 통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즉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 모두를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견과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를 치료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간은 채식 중심의 식사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